네, 안녕하세요. 시와견에서 군사 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春학생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그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있는 한국인 소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같이 들으시면서 정리하실 텐데요. 바로 그 지문 음원 있는 곳으로 옮겨 보시죠. 자, 이 러시아 패스포트 그 여권이 하나 보이시는 지문인데 지금 영사 조력이 제공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 체포가 해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 같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파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잠깐 짚고 넘어가실까요? So a South Korean was arrested for charges of espionage in Russia, and consular assistance is provided.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 제목입니다. 이 체포 하고 이제 이런저런 그 비슷한 절차들이 있죠. 다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검거가 이제 처음에 그 잡히는 거죠. 어, 사람을 잡는 걸 강조를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roundup 내지는 apprehend 이렇게 가시고요. 이 적발은 행위 기준이죠. 뭐 현행범 그 적발, 현장 적발 이럴 때 그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뭐 좀 묘사적으로는 caught red-handed 그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할 때 그 범죄를 저지르고 손에 피를 묻히고 누군가를 뭐 살인을 한 다음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이디옴식은 표현이 있죠. 그 일반적으로 적발은 uncover, 그 내지는 catch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경찰서 유치장 같은 데로 이제 끌려가는 take into custody. 자, 그다음 구금 그 처음에 잡히는 순간 최근에 이 구속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죠.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구속하라 이재명 이런 구호도 나오고 있고 또 이 명태균 씨인가요? 그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측근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 불법 여론조사 뭐 공천 관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명태균 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속 처음에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그 구속이 있고 한동안 가둬져 있는 거를 강조할 때는 이걸 또 구금이라고도 하죠. 그러다가 테러 집단 같은 곳에서 불법적으로 이제 디테인을 하고 있으면 억류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입건 정식 사건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 이거는 부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 there's been a local media outlets report that our citizen was arrested for charges of espionage in Russia. 자, 이 국민이 내지는 이제 시민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이제 어, 국민으로서 혜택, 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권리를 제대 다 누리는 그런 상태의 이제 주민을 얘기를 하죠. 자, 이 주민, 단순 주민은 resident 이렇게 그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공무원이냐, 뭐 군인이냐, 뭐 민간인이냐 이럴 때 쓰는 civilian 써주시고 이 국적자도 중요하죠. 한국은 이중 국적자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장교가 되려면 이중 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nationality, national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동포는 한배에서 난 민족을 뜻하는데 compatriot 추천하고요. 이분들이 해외에 있으면은 overseas compatriot 이렇게 해가지고 교민이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혐의는 기본적으로 charge를 이제 명사 형태로 쓰는데 이 밑에 잠깐 보시죠. 저희 최근 다른 수업에서 발췌한 거예요. 어떤 구치소 그 얘기가 나오면서 디텐션 센터 이 용의자가
await charge, 성범죄 관련해서 await charges for sending harmful matter 이렇게 해서 유해물을 그 미성년자에게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 대기한다, 기다린다, 이상하죠? 혐의를 기다린다니. 그래서 이게 명사 형태로 나오면 이 기소 의미일 때가 있고 혐의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내용상 기소가 됩니다.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 he was charged for something 이렇게 되면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기소가 확실한데 명사로 하실 때는 기소냐 단순 혐의냐 이게 또 가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간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foreign ministry mentioned that right after right after it became aware of the fact that he was South Korean was arrested. It's been the local diplomatic office has been providing necessary consular assistance. 네, 자, 이 공관이라고 해서 뭐 대사관, 뭐 영사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통칭하는 말이죠. Overseas Diplomatic Office 제외 공관 이렇게 좀 더 확장된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Diplomatic Office. 김현지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올 초 한국 국민 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So our reporter Kim Hyun-ji brings you the story. A Russian state-run news agency TASS reported that a South Korean citizen was arrested for charges of espionage in Vladivostok early this year. 네. 자, 이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state run 이렇게 하시고 국가에서 소유를 할 때 국유, state owned. 자, 그다음에 관영이 있죠. 국가인지 뭐 지자체인지 그런 단위는 불명확한 그렇죠. 어쨌든 퍼블릭 섹터 쪽에서 운영한다는 건데 이거를 official이라고 하죠. official. 자, 그다음 관영이 있고 관변 들어오셨나요? 관변 언론 이런 말도 있죠. 관변 단체, 관변 언론 관 쪽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그렇지만 민간 쪽인 정부 산하가 아닌 그런 쪽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관변 시위, 뭐 관변 언론 관변 단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state aligned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state aligned.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ASS, the news agency TASS explained by that quote unquote while investigating the crime of espionage, the identity of the South Korean was confirmed by quoting an responsible judicial official. 네. 자, 이 확인도 한 세네 가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동맹 확인이라고 하잖아. 양국 간에 동맹에 이상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확인이 나올 때는 되게 assure나 affirm을 씁니다. 그런데 동맹이라고 전부 다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이 동맹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럴 때는 예를 들어 검증하는 verify도 될 수가 있고 저쪽에서 말하는 동맹이 보니까 맞더라. 그러면 방금 쓴 것처럼 confirm도 사실 됩니다. 내용 잘 보셔야 되고요. 요즘 반복 성격의 reiterate 재확인 이렇게 하고요. 현장에 직접 본인이 보게 되는 그런 확인은 see for oneself를 써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또 이 한국인 그리고 여기 직접 인용이잖아요. 이렇게 따옴표를 쳐가지고 이게 말로 들을 때는 좀 어려울 때가 많고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육안으로 보면 확연하죠. 지금 이게 직접 따옴표라는 quoting
이 직접 따옴표가 아닌 간접 인용일 때는 사이트라는 말을 쓰죠. 사이팅 써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했습니다. 또 이 한국인 성 씨가 백 씨라며 실명을 보도했습니다. And also saying that the last name of this South Korean is Baek. It reported on his real name. 여기서 이제 진짜 이름을 밝혔다라는 얘기 되는 거 실명인데 반대로 이제 이쪽도 중요하죠. 익명 아예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래서 익명을 요구하는 뭐 그런 식일 때 requesting 내지 under condition of anonymity 이렇게 하시고요. 무명 가수 할 때 무명 있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지명도가 없다. 이런 겁니다. obscurity. 자, 이 fake name이라고 볼 수 있는 가짜 이름 가명은 정식의 alias가 되죠. alias. 타스 통신은 백 씨가 올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TASS went on to report that Mr. Baek was detained in Vladivostok early this year, and for additional investigation, he then was detained in the Leportov detention center after he was transferred to Moscow last month, right away. 자, 네, 이송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서 옮겨가지고 있게 하는 거죠. 완전히 움직이는. 가끔 여기다가 이제 이 이송에다가 이전이라고 하는 우리 군부대 이전할 때 쓰는 relocate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설이 옮겨가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송, transfer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금 두 번이나 아까 이거 구금은 다 했었죠. detention center라고 이제 구치소라고 교도소 가기 전에 그러니까 형이 확정돼서 그 교도소 징역형이 정해지기 전에 일단 가둬지는 곳이죠. detention center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미국 사람들은 jail이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며 Yeah, saying quote unquote, the local diplomatic office has been providing necessary consular assistance since right after it became aware of the fact that he was arrested. The foreign ministry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he foreign excuse me the foreign ministry elaborated quote unquote as this is an issue that is undergoing investigation currently is we decline to mention it specifically. 네. 자, 여기서 내용을 뭐 어렵다 이렇게 하면 뭐 그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뭐 이 어렵다고 difficult를 쓴다고 그래서 뭐 수학 문제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하는 걸로 오해가 소지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it's difficult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 얼핏 잘못 듣고 특정 맥락만 딱 떼어서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 내용을 이런 사안에 익숙하지 못해서 이거 자체가 언급하는 게 어렵구나. 저 사람한테는 어렵구나. difficult하구나.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언급하기 어렵다라는 문구, 언급을 안 하겠다는 거를 좀 애둘러서 말하는 건데, 안 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영문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다시피 decline to 이런 식으로 나오죠. decline to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As for our government,
yeah, we hope that our this our citizen will be able to come back safely to his loving family as soon as possible.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And to that end, we are engaged in the necessary communication with Russia. 자, 여기서 제가 품 처리를 할 때 러빙을 앞에 가족 앞에 썼어요. 이 품이라는 거는 이 양팔을 벌린 그 중간에 가슴만 체스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포함해서 그 이 양팔 벌린 그 부위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 뭐 이럴 때 우리가 그 버점이라고 이제 정식으로 쓰는데 이게 자 잠깐 그 보시면은요 저희 제 블로그에 전에 정리해뒀던 게 있는데 방금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국의 품이라는 말이 있죠. 그 조국 내지는 고국의 품 이런 식일 때 원어민들이 버점을 실제 쓰죠. 그 the bosom of fatherland 내지 homeland 이렇게 그 실제 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쓰면은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홈랜드는 이 사람처럼 그 이 애기 껴안고 있는 이 전체 부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는.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포근히 안길 수 있는 어떤 그 추상적인 공간의 개념이랄까요? 그런 의미로서 국가 같은 거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진짜 이 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유해가 뭐 우리가 하는 식으로 그 가족의 품에 안겼다 그럴 때 그 유해 return to the bosom of family 이런 표현 절대 안 씁니다. 그걸 어떻게 살리는지 한번 유심히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제가 볼 때는 한국어로 옮겨질 때는 거의 누락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품이라는 건 그만큼 포근하게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사랑스럽게 안아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문에서는 their loving family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 류의 맥락에서 저는 가족의 품 이럴 때는 loving family를 즐겨 쓰고 제 나름대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인이 러시아에 체포되어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